LS 일렉트릭 들어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평단가가 23만 8,421원. 물 많이 타셨네요. 비중 42%입니다. 2달 동안 기다려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수익 보고 싶어요. 기냥 기다리나요? 우리 채스님. 뭐야?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는 거 보니까 막 부럽다고요? 마음이 급해진다고 하십니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죠? 지금 아마 최근에 그런 걸 거예요. 다른 종목들 보니까 막 와, 오늘 보니까 막 15%나 올라가고 막 저 종목 보니까 최근에 막 20%씩이나 올라갔잖아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보면서 아, 저 종목 갖고 있는 사람 참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종목들도 마이너스 한 5, 60% 그 타노스 핑거스냅 한 번 맞고 반토막 났다가 이제 조금 회복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수익 너무 보고 있어요. 이런 투자자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진은 묶여 있고 돈 끌어와서 밑에서 조금 사가지고 지금 수익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사실 그런 수익에 현혹돼가지고 마음 조급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정도만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흔들림 없이 끌고 가시면 되는데, LS 일렉트릭에 어디 관련주일까요? 전력설비 관련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는 딱 6가지 섹터만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 뭐 다른 애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은 시장에 올라갈 때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게, 일단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왜 2차 전지 제약바이오냐? 얘네들은 코스닥 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분산 시장이 찾아왔을 때 2차 전지 제약바이오는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 지금 산업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산업가치 논하면서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는 시장을 진짜 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돈의 흐름의 문제였던 시장이었던 만큼 이런 돈의 흐름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까지 소부장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우선순위 섹터 6가지 중에 4가지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전력설비, 원전, 6번째가 원전입니다. 총 6가지 섹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수급분산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뭐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과거와 같이 쭉쭉 치고 올라간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좋았잖아요. 막 3% 장중에는 막 4, 5%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했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 상승 종목 900 종목이고 하락 종목 1500 종목이에요. 하락 종목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6가지 우선순위에 들어갔던 얘들은 오늘 어땠죠? 걔네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버텼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이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 지수를 최대한 추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같이 시장 지수는 상승하는데 하락 종목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6가지의 섹터들은 그 시장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섹터 위주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물려 있어. 근데 이 6가지 우선순위 섹터에 들어가 있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이 괜찮네. 그렇다라고 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 안에서는 제가 총 3가지 정도 추려드렸던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 그리고 HD 현대일렉, 이 3가지 뭐 누가 더 돈을 잘 벌고 누가 더 산업가치 이거 논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전력설비 움직이면 이 3가지는 누가 대장일지는 뭐 명확하지 맨날 다르겠지만 거의 3가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하나 전력설비 들고 있다라고 하면 겁 안 먹으셔도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비중이 참 살벌하게 높다라는 거 정도 말고는 문제될 거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LS 일렉트릭의 현재 움직임을 좀 보면은 얘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전력설비는 참 교과서 같아요. 보시면 지금 제가 선 2개 그었거든요. 이렇게 2개 거는 얘 지금 주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죠? 이 선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전력설비 쪽은 아직까지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위치는 어딜까요? 추세선 상단이네. 그러면 얘가 이 위로 올라가면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본인 평단까지 뭐 23만 8천 원, 25만 원까지는 갑니다. 못해도 여기 돌파하면. 근데 여기 돌파하면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22만 원 위거든요. 내일 혹은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해당 종목이 22만 원 정도 위에 있으면 25만 원 정도까지는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에서 비중은 확실하게 좀 줄여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얘가 여기를 못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난 거기 때문에 최근 상승의 절반 정도 자리인 18만 원 정도까지도 밀렸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서 손실이어도 일부 비중은 줄여놓고 이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다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까지 밀렸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42%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서 한 12% 정도라도 42% 중에 12% 갖고 있는 수량의 한 30%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손실이지만 팔고 밀리면 다시 사거나 확실하게 22만 원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럼 그런 생각 들죠.
최스님 말 듣고 팔았더니 22만 원 위로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미안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확실하게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사는 게 맞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5천 원 정도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5천 원 살짝 비싸게 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 못 뚫고 밀리면 18만 원에서 사면 3만 원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 원에 내가 리스크를 좀 비싸게 살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맞다면 3만 원 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맞고 자 그러면 이제 LS 일렉트릭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전력 설비의 사실 대장이라고 하면은 효성중공업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효성중공업의 차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효성중공업 차트 볼게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하락 추세 상단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 있어. 얘가 만약에 330만 원 여기 뚫고 올라간 거야. 그러면 LS 일렉도 뚫겠죠. 얘가 대장도 뚫었는데. 근데 지금 대장도 추세선 상단이고 LS 일렉도 추세선 상단이에요. 그럼 HD 현대 이쪽은 일렉은 볼 것도 없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추세선 상단이라는 소리는 전력 설비 관련된 대다수의 종목은 오늘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맞기는 해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럼 이제 본인이 판단해요. 대체거래소에서 조금이라도 줄인 다음에 내일 안착 여부 보고 다시 들어갈지. 일단 저는 오늘 조금 비중 줄이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내일 안착하면 그냥 체스 때문에 5천 원 더 비싸게 샀네 하고 사요 그냥 내일. 그게 교과서적으로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LS 일렉이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느낌으로 박스권 갈 수 있어요. 과거 27만 원 정도까지의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22만 원 위로 올라오면 25만 원 본인 평단 부근이죠. 여기 위로는 분할 매도한다. 근데 지금 비중 42%는 말이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한 종목당 비중은 웬만하면 저는 많아도 한 15%에서 20%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4만 원 본인 본전 왔을 때 저라면 그냥 정비중으로 만들고 25만 원 위부터는 가지고 있는 수량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좀 정석적인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만 원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만 원 돌파하면 25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혹은 18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지점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 가볼게요. 우리 테디님 여쭤볼게요. 한국전력 5만 5천 원 2%입니다. 2% 굉장히 좀 적기는 한데 한국전력이 쭉 빠지고 있어서 오늘도 꽤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 5만 5천 원 이때 사셨다. 어떻게 보면 차트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날 이렇게 갭이 떨어져서 저 갭은 메꾸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5만 5천에 들어가셨을 확률도 있는데 어쨌든 이 비중이 2%라는 건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국전력은 이런 종류의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보면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어떤 때 움직이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원전 섹터가 좋아서 움직인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한국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전력에게 중요한 건 전기 공급 단가. 이게 어떻게 맞춰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원전이 뭐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지금 뭐 전력 소비 그 생산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국전력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올라갈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없어요. 이게 지금 뭐 단순히 원전, 뭐 원전에 대한 그 원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 또한 사실 원전이 이제 지어지고 원전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원전만큼 이 생산 단가가 이렇게 좋은 그 전력 그 생산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된 그 뭐 이 원전으로 한국전력이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전이 지어지고 원전이 활성화가 되면은 전기 단가가 생산 단가가 매우 떨어지면서 마진율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전력 지금 당장 전력 단가가 내려갈 만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은 그래요. 이 한국전력은 어쨌든 우리나라 전기를 이렇게 모두 이렇게 그 가장 그 위에서 이제 총괄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회사들은 망할 일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한국전력이 뭐 매우 높지 않지만 배당도 뭐 충분히 줍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뭐 내가 지금 사서 이렇게 뭐 테마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적금같이. 그럼 내가 이번 달 월급 타면은 또 이번 달에 한번 아니면 이번 주에 뭐 내가 커피 한 잔 먹을 거 아니면 외식 한번 할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줄였다기보다는 이런 거 내가
이런 게 진짜 재테크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훨씬 좋은 종목이라는 거,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이고 훨씬 유효한 종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전력 큰 하락 이후에 이 60일선을 이렇게 뚫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 당연히 한국전력 60일선을 돌파하기 이전에는 지금 상승 흐름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60일선을 돌파해야지만 그 다음 흐름 뭐 횡보를 하든지 다시 천천히 우상향을 하든지 그런 모습들이 60일선이 돌파 뭐 가격대로 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한 36,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아직은 이렇게 뭐 한국전력이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좀 다행인 것은 비중이 2%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가만히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주 단위로 사든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한 주씩 사든 혹은 내가 뭐 월급을 탔을 때 혹은 뭐 또 여유 돈이 생겼을 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매수해 나가서 그냥 평단 계속 낮춰가세요. 비중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뭐 단기적으로 그래도 뭐 목표가를 조금 드리자면 이 종목 한전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좋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원전이나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시기가 주봉에서 이 60일선을 돌파해내면서 그때부터 좀 강한 랠리를 보여줬죠. 아마 이때가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좀 커지면서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여줬을 텐데 그래서 이 60일선 원래는 잘 지켜줄 뻔했지만 이마저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던 케이스입니다. 이 한전 그렇다는 것은 이 60일선 그 기존의 강한 지지였던 이 60일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목표로 볼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적금 같은 방식이 조금 불편하다. 나는 그냥 빨리 처리하고 나오고 싶다 하신다면 뭐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추매를 조금 하셔서 지금 현재 뭐 120일선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현재 뭐 추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매하셔서 한 42,000원 정도 아래로만 평단을 이렇게 조절하신다면은 뭐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뭐 시장의 흐름과 뭐 아까 말한 뭐 2차 전지, 원자력 발전, 뭐 전력 그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그냥 적립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평단가 42,000원 이하로 만들어 보시고요. 조금씩 비중 확대해 보면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